네, 글로벌 핫 이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텔리의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런 멘트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엉덩이로 하라.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스탠스로 봐서 투자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의 격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냉정하게 투자를 하고 중장기적인 스탠스로 봐서는 긍정적인 내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저희 오프닝 걸과 함께 네. 꾸준히 시청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지 말고 엉덩이로 하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 뉴욕 증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FOMC를 좀 앞두고 이틀째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5월 달에도 금리를 50 이상 올려야 되고 6월 달에도 또 50 이상 올려야 되고 네. 심지어는 7월까지도 올려야 되고 네. 양적 긴축도 해야 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조그만 어떤 파월 의장의 3월에도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 속에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를 잡고자 하는 그런 의지 속에 25bp를 올리면서 안도렐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설마 두 가지를 하지는 않겠지 이런 긍정적인 거를 찾아보고자 하는 네. 이런 좀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폭 상승하지 않았나 보여지고 네. 일부의 이제 전체적인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기업들을 실적을 앞두고 과연 어떤 종목들이 긍정적인 업종 스탠스가 나올까 네.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시장으로 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11월 미국의 어떤 정부의 중간 선거는 참패다. 왜냐하면 물가도 놓치고 네. 경기도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물가부터 강하게 잡기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 스탠스를 나온다면 주가가 여기서 단기적인 랠리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큰 폭의 추격 하락 가능성 이런 점들 얘기되고요. 그러고 나서 11월 달로 갈수록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이제 아주 비둘기적인 그런 이제 코멘트를 내세우면서 주가를 반등시키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시장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과 함께 시나리오를 전개하면서 시장을 보는 네. 이런 전략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 증시는 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모습인데요. 유럽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 문제 이 부분들이 지금도 보시면은 일부 러시아가 가스 공급 중단에 따라서 심지어 일부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서는 가스 주세요. 루블화로 결제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만약에 지속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공급망 축소의 우려감들 당연히 이제 물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강력한 금리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럽은 사실상 이 러시아 문제만 있기 전만 하더라도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는 천천히 가겠다. 아직까지 양적 완화를 더 하고 싶다. 이런 점들이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다면 유럽에서도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그 양적 긴축을 빨리 끝내자. 그리고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꼬여서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어떤 스리랑카의 위기 이런 점도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흥국들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점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 5월 달, 6월 달, 7월 달 계속해서 위기 속에 휘말리기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스탠스 어떤 투자자들 하여금 오르면 팔자 이런 심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속될 수 있는 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수입이 꼬이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글로벌 상품 쪽에서도 여전히 조금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되는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글로벌 상품 쪽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품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뭐 가스 공급 중단,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막겠다. 뭐 에너지가 중단, 심지어는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너무 힘들다. 우리만은 어떻게 허용해달라 이런 네. 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봐서는 계속해서 지금 뭐 천연가스가 지금 최고의 급상승, 뭐 에너지 가격 급등세 네. 이런 모습 볼 수밖에 없는 국면들이 연출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앵커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중국의 폐쇄, 뭐 공장 가동 중단, 뭐 이런 점으로 봐서는 또 유가가 밀릴 수 있는 국면.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한쪽으로 봐서는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쪽에서 어떤 미국의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사우디와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런 그 유가를 갖다 풀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어떤 러시아 쪽에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국면들이 연출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내리는 이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 가격도 한쪽의 호황제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엇갈리는 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증시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도 조금 위축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 협회가 투자자 심리 서베이를 했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6개월 후 개인 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투자자 어떤 서베이 결과 6개월 후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뭐 조정을 보일 거다는 상당히 좀 비관적인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뭐 러시아 문제가 지속되는 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떨어져도 좋다. 네. 물가부터 빨리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하다. 6개월 동안 계속 힘들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인데 물론 과거에 2009년 3월달, 2008년달의 금융위기 이후에 네. 주가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2009년 3월달에 모든 개인 투자가들이 모두가 비관적일 때 주가는 이때 바닥을 찍고 네. 올라간 적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서는 비관이 확산되고 있고 어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연준에서도 금리를 세게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락도 불가피하다, 뭐 힘들다 이런 점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로 보게 되면 지금이 가장 힘들다. 하지만 역사적인 힘든 구간 속에서 주가는 바닥을 만들어 왔다. 이런 점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추가적으로 더 약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위기 이후에 과거는 어떤 주가가 바닥을 찍었더라. 이런 점들이 지금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과거의 어떤 데이터로 흘러갈 거면 지금 뭐 추가적으로 더 떨어졌다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네. 아니면 지금 시장이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일어났던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하고 또 끝나자마자 이제 양적 긴축까지 서두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일어나지 않았던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대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주가는 항상 동안 주가가 가장 영리했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메이저 세력들이 이런 생각을 반대로 주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시장을 새롭게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물가를 빨리 잡기 위한 이 금리 인상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 달구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이제 뭐 여러 불안 심리도 있겠고요. 또 관망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파월 의장의 언급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의 언급,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런 시나리오를 잠재우려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올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잠재우려면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강도 높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양적 긴축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또 떨어져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당연히 큽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상당히 우려도 크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2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때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어떤 내용이 나올까 네. 시장이 상당히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0pp가 됐든 뭐 75가 됐든 양적 기준이 됐든 이런 내용들 할지 안 할지 뭐 네. 한다 하더라도 과연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 향후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들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매파적인 공격적인 스탠스가 6월달 또 7월달로 네.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 이제 당연히 단기적인 어떤 안도랠리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도 불가피한 이런 네.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밤 있을 일단 2시 30분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때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상당히 좀 주목하다 이런 점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파월 의장도 시장이 이렇다 하더라도 어떤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기적인 스탠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약간은 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약간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과연 2시 반 정도에 어떻게 나올까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주가가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네.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들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5bp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을 같이 단행을 할 경우에는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자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불확실성은 해소는 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5월 5일 휴일로 좀 휴장을 하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좀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주가 상황 속에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문의 자료가 많이 오는데 언제 올라갈까요? 더 떨어지는 겁니까? 끝났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점들은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스스로 올라가려면 물가가 잡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점 11일이죠. 다음 주에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전월 대비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물가 지표가 피크아웃만 나와준다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이제 경기적인 스탠스를 잡기 위해서 천천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가는 상당히 안도랠리 그러니까 바닥을 거의 다 찍지 않았을까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지금 물가 지표가 계속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주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11일 날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러시아 문제도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힘들 것 같다. 뭐 심지어 러시아 쪽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48국의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겠다. 그럼 네. 우리나라도 금지하겠다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상당히 힘들어지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가지의 어떤 힌트, 뭐 조그마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잡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11일 날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도 낮아야 된다. 네. 이런 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재로서는 러시아 문제 때문에 힘들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낮아져야 어떤 시장에서는 적어도 비비런더 긍정적 스탠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다음 주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스탠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FOMC 이후에 심리적인 뭐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아니면 국제 유가 이런 차원에서 조금은 더욱더 어떤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증시 이제 토대로 해서요. 우리 국내 증시도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난장 양시장이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이제 상승 출발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오후장에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 그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전일에도 어떤 반등세를 보였지만 네. 장 후반에 갈수록 계속해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당연히 팔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 봐서는 지금 심리적인 여건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로 봐서는 시나리오대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미국 정부에서도 어떤 그 11월 달에 어떤 선거를 나름대로의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한 가지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준비하는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뭐 러시아 문제도 해답도 안 보이고 네.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쟁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들, 뭐 러시아는 계속해서 도와주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계속해서 뭐 원자재 수출 금지하겠다. 네. 자, 이런 점들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공급망 우려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답을 보여주는 건데 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FOMC에서도 금리를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이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이런 점들이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한국 시장이 싸다, 사고 싶다라고 하기 전에 오히려 당장 이제 뭐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세게 가져간다면 당연히 이제 한국을 팔고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렇죠. 오히려 신흥국들이 지금 줄줄이 상당히 위기를 봉착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하자마자 네.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들이 일단 팔고 보자.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면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매물이 출혈될 수밖에 네.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러시아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특히 뭐 러시아 푸틴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원자재들을 틀어막고 있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뭐 더 심한 준비도 하고 있다. 글쎄요, 그 준비가 과연 핵을 얘기하는 건가? 과연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는 상태에서 오히려 또 향후에 어떤 공급망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세계적인 한 축인 독일의 어떤 네. 그 제조업 리스크마저 큰 상황이고 이런 우려 속에서 심지어 5월 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6월 달마저도 공격적인 통화 정책 발표 우려감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당장 5월 달에 발표 이후에는 약간의 좀 안도랠리가 조심스럽게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런 러시아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뭐 6월 달에도 어쩔 수 없는 어떤 공격적인 통화 정책 발표 우려감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봐서는 뭐 떨어지더라도 사놓으면은 돈이 될 것 같다. 이런 점들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을 놓고 보게 되면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지만 6월달에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은 네. 단기적으로 랠리가 보이더라도 우선 당장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일부 외국인들은 오르기만 하면 일단 팔고 현금을 부여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당분간 이런 점들 어떤 러시아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여진다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부를 좀 줄여서 현금을 만드는 전략 이런 전략이 당분간 어떤 향후에 어떤 그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점들을 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 스탠스가 지속되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미국 쪽으로 좀 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지난 장을 보면요. 장 초반 주가가 오르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게 하락 전환을 한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발 매수세도 조금 유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반발 매수도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시장들은 FOMC가 나오기 전에 지금 모든 시장에서 뭐 러시아 문제다, 중국이 봉쇄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팔겠죠. 그리고 나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뭐 그대로 나왔거나 아니면 약간 좀 긍정적인 나왔거나 그러면 이제 안도랠리로 주식을 사놓고 보자라는 심리에도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5월 5일인데 이제 5월 5일 끝나 5월 6일 날 뭐 단기적으로 봐서는 반발 매수 유입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랠리는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이후가 또 문제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러시아 문제가 뭐 지속되면서 심지어 지금 러시아 푸틴 쪽에서도 계속해서 시장을 자극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와주는 나라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공격하겠다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감들 나오고 있는 속에서 물가도 또 잡히고 있지 않으면 6월 달에 또 그러면 또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또 설사 5월 달에 양적 긴축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6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적 긴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시장은 팔고자 하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매물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다른 쪽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다 싶으면 주가는 또 하락. 왜 그러냐면 만약에 주가가 좋아지면 미국 FOMC에서는 주가가 잘 견디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세게 해도 되겠네라 나올 그런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커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미리 세게 떨어져 버리면 시장이 상당히 이대로 가면 안 되겠네 해서 또 정작 FOMC 쪽에 FOMC 회의 쪽에서는 상당히 비둘기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제 이런 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주가가 크게 떨어져 버리면 오히려 이제 어떤 연준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OMC 회의에서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가가 올라다 싶으면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주가가 세게 떨어지면 이제 연준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세우면서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당분간 러시아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보고 상당히 좀 냉정하게 그러니까 길게 봐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사놓고 기다리면 좋을 거다 이런 점은 맞은데 단기적인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놓고 상당히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보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현실성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이제 5월 6일 거래일이 되면요. 그 거래일이 되기 전에 이제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를 넘어서 이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섹터별로 살펴보면 농업 비료 관련주,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도 계속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계속 지금도 오늘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매매하시는 경우는 지금 뭐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지금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뭐 가스 가격 폭등, 뭐 루블화 폭등. 그래서 러시아가 이런 거를 노리는지 모르지만 공교롭게 뭐 에너지 가지고 과거에는 뭐 러시아가 자기네 나라에 많이 상생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수출하면서 또 독일 같은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수입하고 이렇게 지금 더불어 살아가는 마당에 혼자 뭐 에너지를 잠그겠다? 그렇다면 본인들도 피해가 있을 텐데 과연 뭐 이런 거를 전하는 게 과연 세계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말씀하신 부분이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전일 주가가 전체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와당에 심지어 리오프닝 관련주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와중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뭐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관련주.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제 가스 가격도 오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뭐 세계 최고의 우크라이나 밀 생산 공급에 대한 차질 이런 점이 있게 된다면 이제 당연히 농산물에 대한 급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먹어야 될 것들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쓸 수밖에 없는 뭐 에너지, 뭐 휘발유,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음식료를 생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비료.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뭐 에너지, 뭐 유가 관련주들, 뭐 가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비료 생산 관련주, 그다음에 음식료. 꼭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만약에 장기화하게 되면 우리는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 뭐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돈을 아껴야 된다. 뭐 수입은 줄어들고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겨냥해서 단기적인 플레이는 이런 종류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런 점들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이후에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을 뭐냐라고 봤을 때 그때는 이제 당연히 성장성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어떤 기술주들,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매매를 물론 안 하고 중장기적으로 준비하는 방법도 마음이 편하겠으나 단기적으로 꼭 하시겠다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필수 소비재 이런 쪽으로 국한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런 투자 종목들 좀 체크해 주셨는데요. 단기전 투자로 보실 때는 에너지 관련주, 또 음식료, 또 비료까지 짚어주셨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기술주 접근해 보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투자 전략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좀 길게 보겠다. 어차피 뭐 5년, 10년을 보겠다. 그렇다면
가장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뭐 다가 많이 오른 종목이 당연히 많이 떨어지겠지만 주가가 나는 올라간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어느 종목이 가장 먼저 올라갈 건가. 그렇다면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 2차 전지라든가 배터리 쪽, 전기차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을 사놓고 중장기로 갈 건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실 경우는 지금 당연히 이제 뭐 올라올 때마다 현금 보유 전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나는 좀 단기적으로라도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에너지주라든가 필수 소비재 꼭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 이런 필수 소비재, 음식료라든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강할 수 있는 가격을 전가시켜도 우리가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국한에서 당분간은 주가가 며칠 올랐다 그러면 어떤 팔아서 현금을 챙기고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럼 약간 살만한 종목을 사는 박스권을 연장해서 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러시아 문제가 지속되는 한 당분간 주가는 참 부담스럽다. 이런 점들을 놓고 네.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고 투자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 잘 견뎌야 앞으로 결과적으로 연말을 갈수록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요. 계속 지지부진할 거냐 아니면 세게 떨어졌다가 연말로 세게 갈 거냐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를 겨냥한다면 연말을 놓고 지금부터 준비를 가장 잘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네. 점들을 보시고 상당히 끝까지 저희 오프닝 벨을 시청해 주시면서 네. 전략을 취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복귀와 또 국내 증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